안녕하세요. 2월 18일 수요일 필리핀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투자 지연이 필리핀의 신용등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필리핀의 경제성장과 신용등급이 공공투자 지연과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25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인프라 지출 감소로 인해 4.4%에 그쳤습니다. 무디스는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5.5%와 5.6%의 GDP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필리핀의 공공투자 지연과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과 신용등급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필리핀의 경제성장률은 정부 인프라 지출의 축소로 인해 4.4%에 그쳤습니다. 무디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공공투자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6년과 2027년의 GDP 성장률을 각각 5.5%와 5.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경고에 대해 투자 환경 개선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필리핀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필리핀의 경제 정책과 투자 환경 개선이 신용 등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금융시스템 자산 37조 페소의 근접. 2025년 은행이 성장주도 원의 필리핀의 금융시스템 자산이 37조 페소에 근접하며 2025년에는 은행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경제의 강력한 금융 기반을 나타내며 향후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의 금융시스템 자산이 37조 페소에 근접하며 이는 은행 부문이 2025년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의 증가는 필리핀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금융자산의 성장이 필리핀의 경제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부문의 성장은 기업과 개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의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메가와이드 5년 내 10만 가구 건설 계획. 메가와이드가 향후 5년 동안 1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주택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가와이드는 필리핀의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0만 가구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필리핀 전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메가와이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보다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민간 기업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며 주택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필리핀의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가와이드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가 필리핀의 주택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태국 기업 바탄에 5억 페소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 태국의 한 기업이 필리핀 바탄에 5억 페소를 투자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투자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의 한 기업이 필리핀 바탄에 5억 페소를 투자해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탄 지역은 필리핀의 주요 산업 허브 중 하나로 이번 공장 건설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투자가 필리핀 경제의 다변화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업의 투자로 바탄 지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ICC 변호사 델라 로사와 고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언급. 국제형사재판소 ICC 변호사가 델라 로사와 고 의원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전 대통령 두테르테의 인권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변호사인 길버트 안드레스는 델라 로사와 고 의원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인권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안드레스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체포영장 신청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영장 발부가 논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필리핀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필리핀의 국제적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ICC의 결정과 필리핀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마닐라 중국 대사관의 발언에 강력 반발. 필리핀 외교부가 중국 대사관의 발언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양국 간 외교 분쟁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DFAA는 중국 대사관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필리핀과의 외교 분쟁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대치와 필리핀 정부와 중국 대사관 간의 긴장된 교류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러한 발언이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하고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필리핀의 추가 안보 지원 약속. 미국이 필리핀에 1억 4,400만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군사시설 개선과 인도적 및 전투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필리핀에 1억 4,400만 달러의 추가 안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지원은 최소 9개의 군사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며 필리핀의 인도적 및 전투작전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약속은 마닐라에서 열린 제12차 필리핀 미국 양자 전략 대화 BSD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양국은 2026년에 500개 이상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과 미국 간의 안보 협력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안보 지원이 필리핀의 군사 역량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산드로 마르코스 법안, 부실한 정부 프로젝트를 범죄로 규정.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산드로 마르코스가 부실한 정부 프로젝트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실한 작업을 수행한 계약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최소 1천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산드로 마르코스는 부실한 정부 프로젝트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주의한 계약자 처벌법으로 부실한 작업을 수행한 계약자, 하도급자 및 기타 책임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최소 1천만 페소의 벌금 또는 6년에서 12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공공 프로젝트의 품질을 개선하고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공공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필리핀의 공공 프로젝트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부부와 도우미, 경찰과 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 쾌존시티 경찰이 경찰관과 그의 8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부부와 도우미를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거래 사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쾌존시티 경찰은 경찰관 다이앤 마리 몰레니도와 그녀의 8세 아들 존 이스마일을 살해한 혐의로 차량 중개인 크리스찬 팡가니반, 그의 아내 피아 카트리나 팡가니반, 그리고 도우미 길 디 주니어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차량 거래 사기로 인해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초기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마리벨 팡가니반은 혐의에서 벗어나 증인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 수집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법원의 판결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인프라 부문, 채권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전망.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이 2026년 채권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공공지출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차입 비용 덕분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필리핀의 인프라 부문이 2026년 채권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공공지출의 정상화와 안정적인 차입 비용 덕분입니다. 2025년 필리핀 경제는 정부 인프라 지출 감소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2026년에는 인프라 및 유틸리티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지털 및 교통 부문이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채권 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프라 부문의 채권 시장 회복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1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농업부 첫 농업 공동보험 풀 설립 계획.
필리핀 농업부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첫 농업 공동보험 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보험의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농민들의 보험 혜택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필리핀 농업부 DA는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최초의 농업 공동보험 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반상업 및 상업 농민을 대상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개선하고 최소 5개의 민간 보험사를 포함할 예정입니다. 공동보험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세계은행의 7천만 달러 대출 자금으로 운영되며 2030년까지 약 75만 명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 부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경제적 안전망을 확충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필리핀 농업 부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2번째 뉴스입니다. 5만 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문제는 여전히 지속. 사이버 범죄 조사 및 조정센터 CICC가 5만 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필리핀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당국은 지역 접근 제한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조사 및 조정센터 CICC는 5만 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필리핀 외부에서 운영되고 있어 필리핀 당국은 지역 내 접근을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윈가차리안 상원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강력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불법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도박이 필리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대응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3번째 뉴스입니다. 필리핀 외교 재확인하며 중국 대사의 일자리 손실 주장 거부. 필리핀 외교부가 중국 대사의 일자리 손실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양국 간 긴장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DFAO는 중국 대사의 일자리 손실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사는 필리핀과의 긴장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러한 발언이 건설적인 대화를 저해하고 협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14번째 뉴스입니다. ICC 두테르테의 적합성 항소 요청 기각.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적합성 항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인권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 다이언은 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적합성 항소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ICC 예심재판부 IN은 두테르테의 변호인 니콜라스 카우프만이 제기한 모든 문제가 항소 대상이 아니며 결정이 잘못 해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인권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헤이그에서 구금 중이며 2월 23일에 확인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는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필리핀과 국제사회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ICC의 결정과 필리핀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